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은 72.7%였고요. 문제를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항이 자연수다. 그런데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이 홀수면은 어떻게 합니까? 3을 더하고 2로 나누고요. 짝수인 경우에는 2분의 3을 곱한다. 자, 그랬을 때 A3가 최대값이네요. 그죠? 그래서 다른 AN 값들보다는 A3가 가장 크거나, 그죠? 같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더 있어요. 이렇게 A4, A5 두 개 더한 게 2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A1의 항을 구해서 다 더하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출발할 거냐면 A3가 최대값이다 라는 것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지금 A3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이제 A4, A5를 구해서 두 개의 합이 24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홀수냐 짝수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A는 뭐라고 둘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어차피 우리가 A4로 갔다가 다시 A5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A3를 4로 좀 분류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4로 나눠 떨어지는 애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이네. 이런 식으로 4로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가 두 칸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일단 짝수인 경우, 4m인 경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을 곱하니까 얘는 6m이 되죠. 그죠? 6m이 된다는 말은 더 커진다는 뜻이잖아. 3m이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더 커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짝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일단 써볼까요? 얘가 6m이 되기 때문에 얘는 더 커져서 안 돼요. 짝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보자마자 짝수는 걸러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홀수로 가야 되는데 홀수는 더하기 3을 하고 2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2m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죠? 밑에 거는 더하기 3을 하고 2로 나누면 2m 더하기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위에 거는 짝수니까 짝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2분의 3을 곱하면 얘가 3m 더하기 3이 되겠죠. 얘가 A4고 얘가 A5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홀수니까 어떻게 해요? 3을 더하고 2로 나누니까 얘는 m 플러스 3 이런 모양이 된다.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1번, 2번 이렇게 해서 각 경우를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를 살펴보면 일단 두 개 더한 게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A4랑 A5를 더했어요. 그게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서 M은 이제 5분의 1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5분의 19가 대략 3. 얼마잖아요. 그래서 n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0, 1, 2, 3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0부터 확인했냐면 이제 요 값에다 0을 집어넣으면 A3가 1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m이 자연수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A3가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M0부터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럼 실제로 요걸 이제 만족하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를 살펴볼 거냐면 지금 우리 두 개 더한 게 24보다 작거나 같다만 살펴본 거죠. 그런데 실제로 A3가 제일 커야 돼요. 근데 M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M에 0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3가 제일 큰 게 아니에요. 맞나요? 그 다음 1을 집어넣어도 아니죠. 얘는 5가 되는데 얘는 6이 되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0하고 1은 안 되는구나. 근데 나머지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n값 두 개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두 번째 케이스는 자 2m 더하기 3 플러스 m 더하기 3이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3m이 될 거고 얘는 18이 되죠. 그래서 m이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m에 0을 집어넣으면 3, 3, 3.
괜찮죠? 그죠? 1 집어넣으면 7, 5, 4. 이것도 괜찮죠? 다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얘는 n 값이 0부터 어디까지? 6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찾았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A3를 먼저 한번 쓰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A3가 될 수 있는 게, 자, 첫 번째에서 m이 2일 때랑 3일 때니까 2를 대입하면 9가 되고 3을 대입하면 13이 나오겠죠. 그래서 9랑 13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0부터 6까지 대입하는데 3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4를 더해 나가면 되죠. 그래서 땡땡땡땡 6, 4, 24니까 27까지 자 되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밑에 거 좀 너무 많은데요, 그죠? 일단 그냥 이렇게 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거꾸로 갈 겁니다. A2, A1을 이제 구해 나가야 되는데, 자, A2는 요걸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N은 하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얘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N은 3분의 2 A의 n 플러스 1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미안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거는, A의 n 플러스 1에다가 2배를 한 뒤에 3을 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자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의 n 플러스 1이 3의 배수일 때만 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일단은 값을 한번 각각 구해 볼게요. 그래서 얘가 자 2배를 한 후에 3을 빼면 그러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거 얼마일 때 더 커지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A3가 제일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A2를 구하는데 만약에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얘가 A3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다시 얘가 2A3-3인데 얘가 A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이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A3는 뭐야 3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쓰려면 A3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을 쓰려면 A3는 뭡니까? 3의 배수면 되죠. 맞나요? 그래요. 뭔가 규칙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9는 일단은 첫 번째는 못 써요. 3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쓸 수 있죠. 3의 배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6이 되죠. 그래서 9는 6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에 쓸 수 있는 건 이거 3이 있네. 3은 두 가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거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3 그대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쓰면 얘는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밑에 거 중에 3의 배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밑에 애들 중에 3의 배수가 뭐가 있냐? 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15가 있을 거예요. 그죠? 15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7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 보면, 4씩 더해 나가면, 여기 어딘가 15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7이 있다. 그럼 얘들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3으로 나누고 2를 곱하면 10이 될 거고, 얘는 3으로 나누고 2를 곱하면 18이 되겠죠. 그래서, A2가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A1을 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A1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2배를 해줘서 3을 빼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뭡니까? 3분의 2를, 3의 배수면 3분의 2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6은 2배를 해줘서 3을 빼면 12에서 3을 빼니까 9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를 곱하면 4가 되겠죠? 그죠? 자,
3은 2배에서 3을 빼주면 3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2를 곱하면 2가 될 거고, 자, 2는 2배에서 3을 빼주면 1이 되겠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10은 2배에서 3을 빼면 A3보다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8은 2배 해줘서 안 돼요. 27보다 더 커요. 그죠? 그러면 또 3의 배수니까 얘를 3분의 2를 곱하면 12가 나옵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A를 순서대로 써보면 1, 2, 3, 4, 9, 12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1이 됩니다. 1번이군요.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시 좀 논리를 정리하면 일단 A3를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A4랑 A5를 각각 M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어요. 걔가 2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일단 A3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쭉 뽑았고요.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는 거죠. A2, A1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조건은 A3가 제일 커야 된다. 요걸 조건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방법대로 해서 쭉 구하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 문제는 21번 문제고요. 오답률은 75.8%네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림을 보자마자 이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루트 21이다 라는 거, 그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AB랑 AC의 길이를 줬네요. AB 길이,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줬어요. 이거 써보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루트 7이 된다. 그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AC가 삼각형 BCD에 내접하는 내접원 C2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여러분 넓이 이등분하면 어떻게 해야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죠? 그렇죠.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구나 까지 이제 읽으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 조건 없고 그 다음에 C2의 반지름의 길이 구해라. BC가 CD보다 더 길다.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당연히 이게 이 원의 중심을 C2의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게 뭔가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큰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거고요. 그러면 사인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B가 2가 있으니까 자연수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뿐만 아니라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결국은 내가 이제 요 각도 ACB의 각도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각도를 구하면 또 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작은 원의 지름을 지나기 때문에 그죠? 내접원의 지름을 지난다? 내접원? 각의 이등분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각도 같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또 뭐가 생각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원주각이니까 또 같은 각을 챙겨보면 얘도 같죠? 원주각.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같습니까? 라고 하면 얘도 같다. 따라왔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내각이 모두 같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그 여러분 이제 뭐가 보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AD의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고?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오케이. 자, 뭔가 하나 찾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를 가볼까요? 내가 빨간색 값에 사인 값을 알았다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우리가 삼각형 ABC에서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결국은 작은 원,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그거잖아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둘레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이다. 그죠? 그걸 이용하려면 변의 길이를 다 구해야 되는데 맞나요? 했더니 CD도 구할 수 있다. 왜 CD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동그라미 각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삼각형 ACD에서 ACD로 보면 돼요. ACD에서 CD 길이를 구할 수 있어. 맞나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B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BD의 길이도 마찬가지죠. 삼각형 ABD에서 두 변의 길이 알고 사인 값, 뭐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값 아니까 BD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 맞나요? 그러면 변의 둘레를 아니까 결국은 이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넓이 공식까지 써가지고 풀면은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일단 논리를 먼저 한번 잡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았냐면 일단은 sin ACB를 구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첫 번째죠. 첫 번째 우리가 sin ACB를 구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나머지 내각을 찾아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두 번째는 뭐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AD의 길이가 2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죠? 요 길이가 2다 라는 거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길이를 이제 차근차근 구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삼각형 ABC에서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삼각형 ABD에서 이번에는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는 삼각형 ACD에서 D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내접원의 반지름은 넓이를 이용해서 풀겠다. 자, 이런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in ACB부터 가봅시다. 그래서 sin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이제 귀찮으니까 세타라고 할게요. 쓰기 귀찮아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이제 세타라고 하면 sin 세타분의 2가 2R인 거죠. 2R. 그죠? 그래서 sin 세타는 루트 21분의 3이다. 뭐 약분해서 루트 7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차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사인 세타도 구해봅시다.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1에서 제곱을 빼면 되니까 루트 7분의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했고요. 자, 요거를 1번 하면 뭐 2번은 AD가 2인 거고요. 3번 자,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게요. 그러면 2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BC를 A라고 둘까요? A라고 둡시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면 A제곱부터 먼저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7에서 4를 뺀 플러스 3이죠. 는요. 그래서 A는 1 또는 3인데 우리가 이제 큰 거를 잡아야 돼요. A는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삼각형 ABD에서 마찬가지 쓸 건데 A, B, D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얘를 B라고 둡시다. 자, B라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은 그 다음에 B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없어져요.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루트 7분의 8b가 0이고요. 자, b가 0이 아니니까 양변에 b를 약분하면 b는 루트 7분의 8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삼각형 ACD에서 마찬가지 쓰면 얘는 마찬가지 2의 제곱은 자 루트 7의 제곱 요걸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C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맞나요? 야, 이거는 3번이랑 똑같은데 그죠? 정리하면 자, C제곱 마이너스 4C 더하기 3은 0인데 마찬가지 1하고 3이 나오겠죠? 더 작아야 되니까 C는 1이다 이렇게 그래서 A는 3, C는 1, B는 루트 7분의 8. 자, 이렇게 된 거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넓이를 구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그거 4L분의 ABC. 자, 이걸 쓸 거예요. 여러분 공식 알고 있나요? 4L분의 ABC. 그래서 ABC 초콜릿을 먹으려면 어떻게? 수업 시간에 몰래 살 까서 이렇게 먹으면 돼. 그죠? 4L분의 ABC.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갈 거냐면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7분의 8이 되고 4 곱하기 R 대신에 3분의 루트 2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분자 분모에 루트 7을 곱하면 얘는 3, 8, 24가 되고 루트 7을 곱하면 4, 7, 28에다가 요게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약분을 하면 4, 6, 24, 4, 7, 28. 자, 루트 3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 삼각형 넓이가 얘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그 내접원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내접원의 반지름 R 곱하기 둘레 3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7분의 8. 아우 그래요.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된다. 숫자가 좀 더럽죠.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뒤에 거 정리 2분의 1 먼저 약분합시다. 그래서 R 곱하기 얘는 2 플러스 루트 7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R은 야 이거 숫자 너무 더러운데 2 플러스 루트 7분의 4분의 뭐야 야 이거 자 이거 뒤에 거부터 정리할게요. 그냥 갈래 했더니 너무 더러워서 요거는 R 곱하기 정리하면 루트 7분의 2 루트 7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 쓸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화면을 올릴게요. 이렇게 살짝 올려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약분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면 일단 양변을 2로 약분하세요.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7을 곱합시다. 루트 7을 곱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로 나누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먼저 유리화를 좀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제 이걸로 나눌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위아래로 루트 7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7에서 4는 3이고 는 루트 7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곱하면 R은 되고 원래 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 약분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루트 7은 하나 약분되니까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7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루트 3에 위아래 루트 7을 곱해야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뒤에 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좀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논리를 잘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 세우는 앞부분 있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 좀 다시 돌려서 보시고, 그래서 이 흐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계산을 착착착착착착 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은 오답률이 76.7%인 문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수 AB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AB라는 점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게 지수함수랑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직선 Y는 X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55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최소값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두 점이 있는데, Y는 X 위의 점 어떤 점에 의해서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 점이나 하나를 대칭 이동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때가 최소가 된다. P가 여기 있을 때, 그죠? 라고 했던 거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요 성질을 좀 써야겠다 이런 느낌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 최소값은 55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로그 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 위에 점 C에 대해서 점 C의 y좌표가 a 플러스 3일 때 AC의 길이가 a 더하기 55. 여기도 55가 나오네요. 그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분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하면 얘는 y는 3의 x제곱 플러스 b 이런 모양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릴게요. b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b라는 게 있을 거고 얘만큼 올라가서 얘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를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x라는 애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대칭을 그려야 되잖아요. 아마 여기에 b, b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b, b가 있고 그러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다음에 요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얘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잘못 그렸죠? 얘가 B를 진하게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 진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또 이제 B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잡아볼게요. 여기 뭐, A라는 점 잡고, 여기 B라는 점 잡았어요. A, B, 이렇게 잡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차피 이제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대칭 이동한 것도 잡아볼게요.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A' 어딘가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잡아야겠다.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B도 대칭 이동한, B' 이란 점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는 A', 여기는 B'. 자, 그 다음에 좌표를 좀 써볼게요. A점의 좌표는 A, 3의 A제곱 더하기 B고요. 자, B점의 좌표는 A 플러스 3, 3의 A 플러스 3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Y 좌표가 바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썼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점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B를 대칭 이동했다 라고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가 되겠죠? 요 길이 맞나요? 자, 이 길이가 될 거고 얘가 55다 라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로그 함수가 있는데 이거가 지금 보니까 역함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역함수를 구해보잖아요. 그러면 y-b는 3x제곱. 자, x는 로그 3의 y-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뭐가 되냐면 y는 로그의 3의 x-b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역함수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y는 로그 3의 x-a-b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x 대신에 x-a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얘를 보자마자 아 이거 어떻게 원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B'이 있는데 C라는 점은 어디 있냐면 B'을 어떻게 한 겁니까? X축.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옮긴 건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Y좌표가 A 플러스 3인 거잖아요. C의 Y좌표. 그래서 이 B'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B'을 어떻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게 C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A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게 점 C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C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얘의 좌표는 뭐가 되나요? 점 C의 좌표는 A만큼 더 평행 이동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그죠? 점 C의 좌표.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때 AC의 길이가 A 플러스 55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55 어디인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A라는 게 어디 있냐면 A라는 게 방금 A만큼 평행 이동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가 A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래서 AC의 길이랑 A, B' 더하기 B' C의 길이랑 같은 거죠. 왜냐면 55 더하기 A로 둘이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보고 그러면 이게 AC랑 AB'이랑 같은 직선 위에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보고 다시 써보면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 있고 여기에 C가 있는데 이 길이가 55고 이 길이가 A다. 즉 이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이어야지만 이게 55 더하기 A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단거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라고 하면 A의 Y좌표와 C의 Y좌표가 같아야 돼요. Y좌표를 보면 여기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치?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이게 X축이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3의 A제곱 더하기 B랑 A 플러스 3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뭡니까? 라고 하면 55라는 식을 만들 거예요. 그럼 55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A랑 B' 사이의 길이가 55인 거잖아요. 자, 근데 X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X좌표를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 B의 X좌표에서 그 다음에 A의 X좌표를 뺀 게 얼마다? 55다. 나는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옆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3의 a제곱 더하기 b는 a 더하기 3이라는 식과 요거 바꿔주면 27 곱하기 3의 a제곱 더하기 b는 넘겨주면 a 더하기 55 요런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왜? 두 개를 빼려고. 그래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26 곱하기 3의 a제곱은 b 없어지고 a 없어지고 52가 돼서 즉 3의 a제곱이 얼마다? 52죠. 52.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가 2가 된다. 따라서 알 수 있는 사실 a는 로그 3의 2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1번식에 대입할 건데 3의 a제곱 대신에 2라는 걸 대입을 할게요. 1번식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1번식을 다시 써보면 2 더하기 b는 a 대신에 로그 3의 2를 써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b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로그 3의 2 더하기 1이네요. 그죠? 뭐 로그 3의 6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찾아냈어요. a도 찾아내고 b도 찾아낸 거죠. 자, 구해야 되는 거는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6이니까 답은 로그 3의 10이다.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y는 x축 위에 있는 점 p를 어떻게 찾냐, 대칭 이동을 해서 찾는다. 맞나요? 그거 하나랑 그랬을 때 이게 55 더하기 a가 됐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게 바로 ac라는 게 뭐라고요? x축과 평행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y좌표가 같다. 그 다음에 x좌표끼리 뺀 게 55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27번이고요. 오답률은 82.9%입니다.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x가 0부터 8까지 정의되어 있고 fx는 사인 함수 모양이네요. 그죠? 했을 때 fx는 n은 자연수의 모든 원소의 합이 22가 나올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되나요? 하면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원래 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 지금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4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파이 약분되고 주기는 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랬더니 딱 0부터 8까지니까 한 주기만 그려라 라는 거죠. 자연수기 때문에 b만큼 위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a만큼 폭을 확대하고 그죠? 자연수니까 a만큼 폭을 확대하고 b만큼 위로 올린 그래프를 그리면 fx를 그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자, 한 주기만큼 그릴 거고요. 한 주기만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를 b만큼 올렸어요. 그러니까 b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축을 표시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y축이고 x축을 한 요 정도 잡아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b만큼 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꼭대기 점이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죠? b만큼 올렸으니까 이 밑에 점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니까 모든 원소의 합이 22가 되도록 이렇게 자연수마다 이렇게 쭉쭉 꺼가지고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다 찾아내서 걔네들을 다 더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들어가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요 점 표시를 좀 해볼까요? 잠깐 다른 걸로 할게요. 요 점, 요 점, 요 점 반드시 들어가죠. 왜냐면 자연수만큼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요 점도 반드시 들어가요. 그죠? 요 점 반드시 들어갈 거고 아하 잠깐만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네. 무슨 얘기냐면요 얘 있죠 얘 요게 X축이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도 어쨌든 간에 원래 그래프에서 B만큼 올린 거니까 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밑에 부분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B만큼 올렸기 때문에 요 4점은 꼭 들어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4점을 좀 써보면 좌표를 한번 써볼게요. 얘는 0일 테고 얘는 4일 테고 얘는 8일 테고 얘는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4가 되는 거죠. 그죠? 14가 돼서 22 중에 벌써 14를 찾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를 뭐만 더 찾아내면 되냐면 찾아내야 되는 건 얼마를 찾아내야 됩니까? 8만큼을 더 찾아내야 된다. 가로로 꺼서. 근데 가로로 커서 8만큼을 더 찾아내려면 누가 봐도 여기 이렇게 하면 4만큼 늘어날 거고 이렇게 하면 또 4만큼 늘어나겠죠. 이거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트라이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보시고 결국은 얘가 자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1일 때 0, 4, 8을 지나고 2일 때 뭐를 또 지나고 3일 때 뭐를 지나고 4일 때 딱 2가 되는 요 점을 지나는 요런 모양이 돼야지 우리가 22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 점들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죠? 요거 양쪽에 있으니까 두 개 더한 건 항상 4가 되는 거잖아요.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한 칸 올라갔으니까 이게 B가 1인 거죠? 1만큼 올라갔어요. 그죠? 1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 A는 요 폭을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2, 3이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9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맞는 그림을 좀 잘 그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 힌트는 요거 0, 4, 8, 2는 꼭 들어간다. 그러면 8만큼 추가하려면 어떤 모양이 되면 될까? 요거를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쪽으로 밑으로 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만큼 추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8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은 91.3%. 드디어 90%가 넘었어요. 자, 문제를 같이 보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BN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이렇게 요거는 좀 이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AN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해요. 이거 많이 보던 모양이죠.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등차 수열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BN은 뭐야? 등비 수열이네. 그죠? 그리고 나서 1부터 제14항까지 합한 게 500이 될 때 A 13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숫자를 대입해라. n 대신에 1, 2, 3, 4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B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네. B2는 자 A 얼마입니까? 이 집은 4부터죠. 아, 4, 5, A 6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일단 뭐 14까지 가야 되니까 B5까지만 가면 되나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이 등차 수열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등차 수열을 3개씩 끊어서 더하면, 걔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등차 수열이 되죠. 등비 수열이 안 돼요. 이상하잖아. 이게 등차 중앙인데, 가는? 어떻게 3개씩 끊었는데 이게 등비 수열이 되지?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A1, 2, 3은 등차 수열이에요. 그죠? 4, 5, 6도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하지만 이게 연결돼서 1, 2, 3, 4, 5, 6, 7 이렇게 쭉 계속 등차 수열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등차 중항만 만족하지 이게 등차 수열은 아니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 즉 우리가 1부터 14까지 더한 게 500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 더한 거를 좀 써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더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얘는 그냥 B라 하고 얘는 B 곱하기 R 등비수열이니까 B 곱하기 R 제곱 B 곱하기 R 세제곱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거 뭐야? 뭐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보도록. 아, 잠깐만.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었구나. 아이고, 미안해요. 3인 걸 몰랐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도 써볼 거냐면, 이게 한 문자에 관해서 좀 표현을 할 건데, 왜냐하면 지금 다 더한 거에서 A15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싹 다 더한 거에서 A15를 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는 3A2다. 이거 이해됩니까? 왜냐면 이게 등비 중앙이니까 그죠? 그래서 A1 더하기 A3는 2 곱하기 A2인 거잖아요. 그래서 3A2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어차피 3을 곱하면 되니까 얘는 9A2가 되고 얘는 얼마입니까? 이제 점점 더 커지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81A2고 얘는 243 A2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죠?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지금 3A2부터 쭉 더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쭉 더해 나갈 건데 끝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끝부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쫙 다 더해 보겠습니다. 다 더해 보면 자, 어떻게 되나요? 공식이 R이 3이니까 R-1분의 첫째 항이 3 곱하기 A2입니다. 그죠? 그 다음 항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래서 3의 5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뭐를 빼야 되냐면 A15를 빼야 돼요. 그죠? 그게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5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식을 좀 간단히 해보면요.
자, 2분의 3의 5제곱에서 1을 빼면 242가 되거든요. 그리고 A2-A15는 500이다. 자, 약분하시고, 얘는 363A2-A15가 50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묻는 게 A13이니까 이걸 좀 A13으로 변형을 하고 싶어요. 그게 어딥니까? 라고 하면 요 파란색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A14가 A13 더하기 A15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이너스 A15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A15는 A13에서 빼기 2A14를 하면 돼요. 그죠? 그럼 또 A14가 남아있네. 그죠? 이것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바꿔주면 되냐면, 자, 여길 보시면 돼요. 여기 식이 뭐냐면, 얘가 3A14잖아요. 그죠? 다 더한 게. 그게 얘인 거죠. 그래서 A14가 뭐다? 81A2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집어넣어 보면요. 얘는 A13에 81이니까 얼마입니까? 162A2가 되겠네요. 빼기 162A2 이렇게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62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201인가요? A2가 될 거고, 그죠? 더하기 A13 한 개 500이다. 결국은 여러분 이제 요 식을 어떻게 해서 이제 찾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A2가 얼마면 되겠나요? 라고 하면 3이면 안 돼요. 왜냐면 A3가 그럼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1이어도 뭐 될 수는 있겠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A2가 1이라고 하면 A13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A13이 291이 되는 거죠. 29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99가 될 거고, 그러면 A4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81이잖아요. A14는 81이 되는 거죠. 그죠? 81이 되는 거고, 그러면 A15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음수가 돼요. A2가 1이면 안 되는 거 알겠죠?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유일하게 되는 건 A2가 2일 때 되겠다. 그죠? A2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402가 되고, 402 더하기 A13이 500이 돼서 A13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500에서 402를 빼면 되니까 9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해도 좋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찾았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찾고 A2 대신에 뭐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 보면서 이렇게 체킹을 하다 보면 A2가 2밖에 안 된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A15를 구하고 그러면 A13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뭐 A14를 먼저 구하고 구해야겠죠?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A13이 들어가는 식 얘로 이제 찾은 뒤에 숫자를 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식을, 자, 이 문제를 좀 틀린 학생들은 이 AN이 등차수열이라고 오해해가지고 틀릴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상하다면서, 그죠?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3개씩만 서로 등차수열이다. 등차중앙을 만족한다. 자, 이렇게 찾고 나머지는 여러분 식으로 열심히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30분 문제네요. 30번은 오답률이
94.6% 문제고요. 문제 같이 보시면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와 그다음 1차 함수가 있습니다. 3분의 1x 더하기 1은 1차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hx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누가 큰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더 크면 두 개를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더 크면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hx를 정의했는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n은 2뿐이래요. 2일 땐 극한값이 존재 안 해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얘는 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죠? 그 말은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2일 때. 그죠? 그러려면 또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주어진 게 h0이 3분의 7이다. 그럴 때 h5의 값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fx랑 gx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양수인 2차 함수 fx, 기울기가 3분의 1인 1차 함수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결국은 극한값이 존재 안 하려면 이제 2라는 데에서 극한값이 존재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점을 2라고 해볼까요? 그죠? 우리가 대소관계가 바뀌는 데서 극한값이 존재 안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럼 다른 한 거를 또 뭐라 둡시다. 얘를 베타라고 둘까요? 베타. 알파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헷갈릴까봐 이제 베타로 뒀고요. 그래서 두 개의 근이 2랑 베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결국 fx 마이너스 gx 라는 함수의 근이 뭐라고요? 2랑 베타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물론 이제 K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베타일 때는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베타일 때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런 얘기거든요. 자, 베타일 때를 집어넣으면 G 베타 더하기 F 베타랑 그 다음에 G 베타 마이너스 F 베타랑 이게 자극한 우극한이잖아요. 그죠? 이때의 값이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베타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얘는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F 베타가 0이다. 맞나요?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 베타가 0이면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같은 점이잖아요. Y 값이 같겠죠. 그 말은 G 베타도 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GX에다 베타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베타 더하기 A가 0이 돼서 베타는 마이너스 3A예요. 요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식 하나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랬을 때, 그럼 이때는 왜 극한값이 다 존재하냐? 그죠? 베타일 때는 원래 존재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2일 때는 왜 존재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얘기거든요. 뭐냐면, 자극한 우극한이 갔는데, 결국은, 자, 2를 집어넣은 거, 즉, G2 더하기 F2 마이너스 1이랑, 그죠? 그 다음에, 결국, 이거의 절대값이랑, 그 다음에, G2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이게 이제 2일 때도 이 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존재할 거고. 그죠?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케이스를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둘이 값이 같을 때 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호가 다르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호를 뒤에 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요. 첫 번째를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면 F2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맞습니까? 이런 경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라고 하면 두 번째 경우는 G2가 1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F2가 0이라는 말은 G2도 0이라는 거죠. 왜냐면 마찬가지로 F2랑 G2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죠? F2가 0이란 말은 G2도 0이란 말이고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 더하기 A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찾아낸 식 있잖아요. 이 시기에서 집어넣으면 베타는 2다 라는 식이 나와요. 뭐야? 요거 이미 2가 있는데 베타까지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가 지금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죠. 그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나올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항상 fx가 gx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얘는 연속함수가 돼서 불연속이 된 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아니야. 베타까지 2가 되면 얘는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g2가 1일 때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3분의 2 더하기 a가 1이니까 A는 3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다. 이렇게 그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hx가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hx는 3분의 1x 더하기 a인데, a가 3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fx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위에 이제 fx-gx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보면, k의 x-2에 x 마이너스 베타인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는 거고, 넘어가면 gx를 넘기면 되겠죠. 넘겨서 얘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이다. 지금 위에 요 식을 가지고 이제 넘겨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fx, gx가 이제 뭔지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h0 아직 안 썼죠. 그래서 h0을 좀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h0을 하고 써보면, 자, 0이라는 게 어디냐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어디쯤 0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말은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작기 때문에 밑에 걸 봐야 돼요. 이 말은 G0에서 F0을 뺀 게 뭐가 된다? 이게 3분의 7이 된다. 자, 그래서 H0은 3분의 1이고요. 빼기, 자, F0은 K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죠. 요걸 빼준 게 3분의 7이다. 이렇게 되고요. 식을 정리하면 일단 이거 3분의 1은 없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2K가 3분의 7이라서 K는 6분의 7이다. 라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H5를 구해야 되고, H5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더 큰 경우죠? 위에 거 봐야 되니까 G5 플러스 F5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G5는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이고요. 자, F5는 아까 K가 6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7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곱하기 3, 5를 집어넣으면 곱하기 6,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이건 똑같죠.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 자, 계산이 돼서 얘는 2가 되고 얘는 약분하면 21이 되고 얘 뒤에 것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5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을 2랑 베타로 잡았어요. 그죠? 2랑 베타로 잡았는데 근데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 게 2뿐이란 말은 베타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극한이랑 우극한의 값이 같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F 베타가 0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점이기 때문에 F 베타가 0이란 말은 G 베타도 0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베타와 A의 관계식을 구했습니다. 가 첫 번째예요. 여기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절대값 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2일 때 존재한다는 거죠. 원래 베타일 때는 그냥 존재했잖아요. 그죠? 존재했기 때문에 2일 때도 이렇게 하면 존재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의 값이 2를 넣었을 때 자극한, 우극한이 같거나 혹은 2를 넣었을 때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케이스를 봤더니 베타가 2가 나와서 둘 다 2,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 G2가 1일 때는 A가 3분의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은 거죠. 그래서 A 값이랑 그 다음에 베타 값을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뭐 이런 모양이 된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H0이 3분의 7이라는 거 이용해서 우리가 K값을 찾아야 돼요. K값. fx에 K가 들어가잖아요. 그 K값을 찾았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gx도 알고 fx도 알기 때문에 h의 5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요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좀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차근차근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30분 문제였고요.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가봅시다. 자, 그래서 29번 마지막 문제고요. 야, 오답률이 98.7%입니다. 그냥 대부분이 다 틀렸다.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느낌을 이제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fx는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는 거 우리 v자 알죠? v자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다라는 느낌 들고 그 다음에 gx는 뭡니까? 라고 하면 gx는 사인 함수입니다. 그죠? 사인 함수.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는 함수인데 뭐라고 했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AB의 순서쌍에 대해서 순서쌍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2a 더하기 b 값을 구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을 구해서 두 개를 곱해라 라는 문제고요. 이제 조건이 중요하겠죠? 조건을 보면 합성함수다. 그죠? 이렇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리고 0부터 6까지만 볼 거예요. 그죠? 0부터 6까지 여기 이제 사인 함수가 있어서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0부터 6까지에서는 요 합성함수 위에 거랑 바뀌었죠? 요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y랑 3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는 3개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일단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걔가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fx의 x 자리에다가 사인을 gx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써보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일단 얘를 살펴볼 겁니다. 얘는 자, a분의 3에 x 자리에 뭐를 집어넣겠다고요? 뭐 사인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다. 째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 결국은 우리 뭐 a분의 3은 이 폭을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 b는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그냥 안에 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안에 것만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요거 주기를 좀 살펴보면 절대값을 씌우면 이거 사인의 절대값 씌운 거 주기는 파이란 거 알죠? 이렇게 볼록볼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파이고 그 파이를 뭐로 나눈다? 라고 하면 b분의 파이로 나눠서 아하 주기가 b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볼록볼록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죠? 얘가 b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무한히 가는 거잖아요. 얘는 무한히 가는 이 그래프가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x는 3이 어디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은 x는 3이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b가 1인 경우예요. 아니다. 3이니까 6인 경우예요. 그죠? 6인 경우. 아, 이거 두껍게 그렸다. 이거를 얇은 걸로 그릴게요. 색깔도 맞춰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그리고 요 파란색이니까 요 때는 b가 6이다. 왜냐면 요게 이제 파란색이 3이기 때문에 b가 6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될까요? 라고 하면 초록색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해도 대칭이죠. 그죠? 그래서 b가 3이다. 이것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게 달까요? 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3이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b가 얼마입니까? b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한 칸이 1씩 해서 b가 2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러분 또 있습니까? 또 어디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가 3이면 b가 1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연수만 찾아야 되니까 b가 1, 2, 3, 6이 가능해요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이제 요거를 찾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봐야 되잖아요. 나를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해요. gx의 x 자리에 뭡니까?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야,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3? 얘를 그리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면 얘는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y는 3이잖아요. 그죠? 그럼 gx가 언제 3이 되기를 보면 보세요. 이게 3이잖아요. 즉 sin b 파이 x가 뭡니까? 0이 되면 y값이 3인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gx가 3이 된다는 말은 sin b분의 파이 x가 0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3이 되려면 여기 sin b분의 파이에 fx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자, fx가 0이 되는 값들 0이거나 b거나 2b거나 뭐 3b거나 이렇게, 그죠? 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b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절대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b까지 한번 써볼게요. fx가 뭐 이런 값들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값을 가지면 합성함수는 y는 3이 될 거고,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fx가 이런 값을 갖는 거를 x가 0부터 6 사이에 몇 개만 있다고? 3개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fx 대신에 뭐를 써볼 거냐면요, a분의 3의 절대값 x-3 마이너스 b가 돼도 되고 0이 돼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뭘 풀면 되냐면 a분의 3의 절대값 x-3에 이제 넘겨주면, 마이너스 b를 넘겨주면 얘가 0이 되거나 b가 되거나 2b가 되거나 땡땡땡땡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맞나요?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나는 지금 뭐를 그릴 거냐면 얘를 그려줄 겁니다. 예. 됐나요? 그러면 얘를 이제 그려보면 요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0부터 6까지만 그릴 거예요. 그죠? 자, 0부터 6까지만 그릴 거고, 이게 이제 V자로 꺾이는데, 그죠?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0이 되겠죠? 그러네.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네. 뭐야? 절대값이다. 이렇게 되네. 그죠? 이렇게 되고 0을 집어넣으면 a분의 9라는 값을 가져요. 아, 이렇게 꺾이는 거구나.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a분의 9가 된다. 6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겠죠? 6을 집어넣어도 a분의 9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0이면 반드시 들어가는 점이 있죠. 요 점 꼭 들어가죠. 맞나요? 이미 한 개예요. 그죠? 그러면 두 개가 나오려면 B라는 애가 어디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 당연히 B라는 애가 여기 있어야죠. 그래야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두 개가 더 나오겠죠. 그 총 세 개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이게 한 칸이 더 들어가면 안 되지. 2B가 이 안에 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2B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요렇게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더 이상 만나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결론은 자, A분의 9가 B보다는 커야 되고, 이 경계가 포함이니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B는 경계 들어가도 되고, 대신에 2B보다는 뭐다? 작아야 된다. 얘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분자 분모를 바꾸면 이 대소관계가 또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뭐다? 2B분의 9 B분의 9. 자, 요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 그런데 요 내용을 여러분 찾아야 된다고요. 점이 3개가 되려면 이 A분의 9가 B랑 2B 사이에 있어야지만 점 2개가 땅땅 찍혀가지고 총 3개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요런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집어넣읍시다. 아까 B가 1, 2, 3, 6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B가 1이면 2분의 9고요. B가 1이면 얘는 9죠. 그러면 A 값이 되는 거는 뭐가 됩니까? 하면 4.5니까 5, 6, 7, 8, 9가 돼요. 그죠? 두 번째
B가 2면은요, 2를 집어넣으면 얘는 4분의 9고, 얘는 2분의 9잖아요? 그죠? 그럼 A가 되는 값이, 얘가 이제 2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3, 4밖에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3이면, 어떻게 됩니까? 3이면 2분의 3, 그리고 3인 거죠? 그럼 1.5니까, A가 2,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B가 6이면요. 얘는 6이니까 4분의 3입니까? 그죠? 4분의 3이고 얘는 6을 집어넣으면 2분의 3인 거죠. 그죠? 그럼 A가 1밖에 안 되는 거지. 맞나요?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2A 더하기 B를 구해볼 거예요. 가장 큰 거는 2A 더하기 B니까 가장 큰 값은 뭘까요? 하면 2 곱하기 9 플러스 1 19가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집어넣으면 3이 6에다가 19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은 뭐가 됩니까? 2A 더하기 B니까 2A 더하기 B에서 제일 작은 값 7이 나올 수 있고 이거 좀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요게 요 세 번째 요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A가 2면은 2A 더하기 B가 7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7보다 더 작은 게 나올 수 있나? 2A 더하기 B 7보다 작은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라지엠은 19고 스몰엠은 7이다. 그래서 우리는 19 곱하기 7 그러면 7, 9, 63 7일은 7하면 133이 되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33이다.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어려웠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봐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이제 x는 3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뭐라고요? b 값들이 이렇게 쭈루룩 될 수 있다 라는 걸 먼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가 어려웠죠. 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얘가 합성함수 얘가 3이 돼야 된다는 말은 g x가 3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요거 얘가 0인 경우잖아요. 즉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fx가 마이너스 b 0 b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b를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죠? 넘겨서 생각해보면 얘가 이제 뭐 0, b, 2b랑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교점이 1개, 2개, 3개가 나오려면 a분의 9가 b랑 2b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는 요 조건을 찾아서 아까 b가 1, 2, 3, 6이었죠? 쭈루룩 대입해 보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구해보면 가장 큰 값은 언제 나옵니까? 라고 하면 9일 때 a가 9일 때 b가 1이고 a가 9일 때 나오고요. 가장 작은 값은 언제 나옵니까? 라고 하면 a가 2고 b가 3일 때 나옵니다. 이건 좀 몇 개 트라이 해보면서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냥 텁썩 이거겠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29번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험 문제 너무 어렵다. 나는 이게 나한테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이거를 내 걸로 만들면 돼요. 하나하나 자기 걸로 만드는 거를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점수가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 아직 내가 모든 내용을 다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여러분 모든 내용을 다 배우시고 특히 이번 겨울방학 되게 중요하겠죠? 한 뒤에 기출문제 가지고 미친 듯이 내가 내 몸 상태를 수능에 맞도록 적응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사고 과정이 수능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오답부터 쓰시고,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테크닉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걸로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여러분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쉬운 길은 없는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 여러분, 제가 다운받으면요, 구독, 새 모기를 뺏어먹으면 제가 막 쇼하는 자기 같은 시간에 알을 낳고 설정할 수 있을까요? 알람 설정. 여기 보이는 글자는 무슨 글인가요? 네,